평가자들은 스펙이 좋으면 나름 괜찮겠거니라고 하면서 이제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이 보여주기식 스펙만 쌓았던 거죠. 서류 때는 사실 이제 입사 지원서에서는 많은 거를 이제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 없이,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도 그 직무 관련된 부분. 예전에는 저는 어학연수 갔다가 뭐 토익 점수가 예전에는 500점이었는데 700점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썼다면, 지금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이 직무와 관련해서 저는 어학연수로 갔는데요. 사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왕따도 많이 느껴고 힘들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토리, 다른 사람하고 다른 본인의 나름의 뭐랄까 그 과정, 우리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달달달달 외워서 이걸 풀어야겠다보다는 뭔가 직무 상황,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관의 이제 홈페이지도 봐서 사업 공고도 보고 이쪽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직무와 관련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직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사고력,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훈련, 남들한테 또 피드백도 받아보는 그런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면접이 강화되겠죠. 면접은 무슨 면접 학원 가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서 정답스러운 그런 답보다는 실제 지금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서 면접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화된 면접이 될 거거든요. 단순히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랬습니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맡았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정부 합동으로 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사항, 뭐 본적, 나이, 성별, 그리고 학교명, 그 다음에 전공, 학점, 이런 부분을 보지 말라,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나갔습니다. 다만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히 예외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안전 같은 그런 되게 특수 직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키가 꼭 16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직종마다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력도 내가 능력인데 그동안 쌓았던 게 굉장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이력서에도 교육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전혀 쓰이지도 않은 거를 막 쌓은 거는 좀 불필요하겠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 상황, 이와 관련된 내가 학교에서 어떤 교과목을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경험사항,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자격, 이런 부분은 보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준비를 한다면 결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공도 내 직무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왜 이건 안 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 워낙 좀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안 보고 그 이후부터 공정하게 한번 실력 겨뤄봐라, 기회 주겠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